족발 먹을까?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오늘 이제 피해 연대기라는 이제 2018년도에 개봉한 다큐 영화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동석? 맞나? 마동석이 무슨 영화 하나 찍는다고 그래가지고 옛날 무슨 영화였더라? 대림역 배경으로 나온 뭐지? 범죄도시 2 찍는다고 해가지고 마동석 영화 좀 이렇게 넷플릭스 검색하다 보니까 검색하면은 이제 비슷한 영화들이 나오는데 이 피해 연대기라는 게 제목 때문에 같이 좀 이렇게 이렇게 연관 검색이 됐나봐요. 떠가지고 뭐야 하고 이제 야 이거 피해 연대기 이거 피 튀기는 마동석이 무슨 영화가 딱 봤는데 그게 아니었어. 이게 여자들 어떤 생리에 관한 얘기인데요. 때마침 우리 첫째 딸도 생리 곧 시작할 것 같고 그래서 좀 관심 있게 한번 흥미있게 좀 봤어요. 영화를. 이제 이 영화는 처음 시작이 이제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더치, 네덜란드 사람이랑 미국 사람이랑 한국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나라 사람이 모여가지고 가볍게 얘기하는 건데 이제 테이블에서 이제 탐폰 딱 꺼내놓고 우리 네덜란드 사람들은 거의 탐폰 써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시작이 돼요. 영화가. 일단 영화는 이제 처음에 이제 환기시키는 게 이제 한국 사람들은 거의 이제 생리를 패드형을 주로 쓰는데 넓게 시야를 가져보면 탐폰도 있고 생리컵도 있고 또 일회용 생리대 말고 또 1,000원 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생리대를 쭉 설명을 해요. 이제 한번 소개를 하고 옛날에 한번 잠깐 몇 년 전에 한번 TV인가 인터넷인가 한번 방송에 이런 데 한번 소개됐던 적이 있는데 저소득층 청소년들은 이제 생리대 살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결석하거나 신발 깔창으로 만든 생리대를 차고 학교에 나온다 이런 게 한번 기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비단 그게 우리나라 문제뿐만은 아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도 빈부격차가 좀 심한 편이니까 거기도 이제 저소득층 학생들은 이제 굉장히 난감하다 이거예요. 살 돈이 이제 소모품이잖아요. 그게 없다. 그래서 이제 뉴욕주에서 자 이제부터 우리 모든 공립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이제 화장실에 생리대를 구비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법안을 발표한 장면도 이제 소개가 됩니다. 어떤 생리대에 관해서 어떤 그런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한번 그렇게 짚어내고요. 생리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왠지 좀 쉬쉬하고 좀 감추고 이제 서로 공론화가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 왜 그럴까 하면서 그런 이제 문화 인류학적으로 이제 이게 어떠어떠해서 자 이렇게 좀 억압적인 분위기가 있다. 정리하면 첫 번째는 어떤 다양한 생리대에 관해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회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제도에서 이걸 다 우리가 어떻게 서포트를 해줘야 되나 이런 걸 한번 논의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문화 인류학적으로 자 이게 왜 이렇게 좀 억압돼 있나 이제 그런 거 한번 반추해보는 이제 그런 세 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문화 인류학적인 설명이 좀 길었으면 하는 마음을 봤는데 그건 좀 짧게 소개하고 이제 제일 키포인트는 이제 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 제도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걸 서포트 해줄까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문화 인류학적인 반추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첫 번째 주제 어떤 생리대 어떤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영화를 한번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흥미로웠던 건 생리컵에 대한 얘기인데요. 생리컵은 한 몇 년 전에 이슈화가 돼서 저도 한번 본 적은 있는데 이게 최근에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1940년대에 어떤 미국의 가수가 이제 개발한 건데 이 사람이 이제 공연할 때 생리할 때 이 축축한 채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게 자기 너무 싫었다 이거예요. 이거 개선할 방법이 뭐가 없을까? 참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그래서 그런 라텍스 재질로 만든 이제 생리대 컵을 갖다가 개발을 했어요. 근데 개발까지 한 건 좋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1940년대였어요. 라텍스가 갑자기 전쟁 물자라 탱크 만들 때 꼭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다 공출당하고 이 민간용은 이제 못 쓰게 이제 막혀가지고 좌절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1950년대에 이제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광고하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관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쉽게 바뀌진 않아가지고 이제 거기 좌절했다가 최근에 이게 좀 많이 소개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옛날과는 다르게 이제
어떤 SNS를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영국의 어떤 10대 소녀도 한번 여기 영화에서 소개되는데 자기가 어떤 생리컵 이렇게 사용한 후기를 갖다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서 그게 좀 많이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리컵 그게 꽤 발견된 지가 오래됐구나 하는 그런 좀 흥미로운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터뷰를 쭉 하는데 이제 아주 옛날에 그럼 생리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하면서 아마 이 작가의 할머니였던 것 같은데 어르신 노인네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옛날 얘기하는데 이분이 옛날에 그냥 그 천에다가 그 솜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천을 이렇게 접어서 이제 꿰매가지고 생리대로 썼다. 반일할 때는 줄을 흘러내리고 좀 많이 불편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생리했던 거 기억을 떠올리시는 게 시집 오고 나서 한 16살 때 그때 생리를 처음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요즘에 이제 산부인과 학회에서 이제 생리 시작한 나이가 점점 이렇게 일러지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있어요. 확실히 옛날에 비해서 좀 점점 생리하는 초경 그게 점점 앞당겨지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원인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 환경 호르몬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사실 그런 걸 딱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완전하게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생리의 어떤 종류,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영화 보시면 꽤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 제도에 관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에 관한 그런 생리대. 이걸 어떻게 우리가 혹시 무상으로 공급하는 건 어떨까? 이런 걸 갖다가 한번 얘기를 하는데 저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게 막상 여자가 아닌 남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 왜 돈으로 그런 데 써 나라 세금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사실 미국에서도 꽤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리대를 갖다가 전 최소한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화장실에는 좀 구비해 주는 게 어떤 저소득층 가족 애들이 눈치 보지 않고 그렇게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좀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화인류학적으로 어떤 그런 생리에 관한 것도 꽤 흥미롭게 봤습니다. 물론 짧게 소개되긴 했지만 서양 어떤 기독교, 헬라 그 문화권인데요. 기독교에서 그 레위기를 잠깐 소개하더라고요. 레위기라는 게 그 유대 민족들의 어떤 정결에 관한 어떤 법률 그런 내용들이 많이 관습 규제가 좀 많은 그런 문서인데요. 거기서 이제 여자 생리할 때는 부정하다. 그래서 한 일주일간 격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책 보면요, 어떤 이제 피가 멈추지 않는 여자가 예수 옷자락을 붙잡고 내가 이 예수 옷자락을 붙잡으면 내가 낫지 않을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여자는 그 피가 흐르는 것 자체도 고통이지만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이제 격리당하고 배제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독교 문화권에서 좀 생리를 갖다가 좀 불결하다, 부정하는 게 있었고요. 서양의 어떤 정신세계를 갖다가 기원을 따져가 보면 헬라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남자는 완전한 존재고 여자는 뭔가 좀 불완전한 존재라고 봤어요. 그래서 남자는 몸에 열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 피가 하얗고 순수하고 깨끗한 정액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여자는 이 몸에 열이 좀 부족해. 그래서 여자들은 그게 정액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좀 불결한 생리혈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열등하다. 그럼 서양만 이렇게 좀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봤냐? 그렇진 않고요. 동양에도 약간 불교계통의 어떤 경전 중에 혈분경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좀 일본에 좀 많이 이제 퍼진 건데, 이 여자가 살면서 그렇게 생리혈을 갖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배출하는 게 좀 죄악시 하는 그런 경전이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죽은 다음에 자기가 흘린 피로 가득 찬 연못에 이제 빠져서 거기서 그 피를 갖다가 이제 계속 마시면서 그걸 다 해소해야지 이제 죄를 씻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이제 동생을 막론하고 뭔가 어떤 여자의 어떤 생리혈에 대해서는 좀 불안전하다, 부정하다 이런 인식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어떤 생리라는 게 어떤 그 월경 주기라고 하잖아요. 월경, 생리 주기는 어떤 달의 주기랑도 얼추일치하고, 그게 농경문화권에서는 그런 달의 주기가 농사 주기에 굉장히 어떤 기준이 되고 어떤 생명순환의 어떤 중요한 어떤 사이클이죠. 그래서 어떤 여자의 어떤 그런 월경도 어떤 강한 생명력을 갖다가 내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신성한 신비한 건데, 어떤 남자들의 입장에서 이게 그런 자연을 갖다가, 농지를 갖다가 이제 억압하고 컨트롤하듯이 이제 여자의 몸도 억압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권력 의지가 이제 그런 어떤 부정적인 담론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 다큐에서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부정하다, 또 좀 입에 좀 담지 못하게 좀 억눌렀던 이야기들을 한번 우리 한번 끄집어내보자, 이런 좋은 취지였던 다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회 제도적으로 뭐 어떤 걸 하자, 뭐 그런 것까지는 이제 뭐 놔두더라도 한번 이제 여자들의 몸 이야기를 갖다가 감추고 숨길 게 아니라 공론화시키고 좀 떳떳하게 이야기해보자, 어떤 그런 취지의 어떤 다큐로서는 굉장히 잘 만든 다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한번 이런데 넷플릭스 이런데 잘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